안녕하세요. 건강당 한자 김용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오늘이 23일인가 22일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라면 값을 원상 복구를 해서 내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라면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서민용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는 극빈층, 저소득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하지 않더라도 이제 맛맛으로 뭐 중산층이나 고위층 그런 데서도 이제 간단히 먹는 간식으로도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극빈자들도 가장 돈이 없을 때 먹는 것이 라면입니다. 그 라면 값이 이제 서민이 주로 먹는 라면 값이 오른다는 것은 라면도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지 않느냐. 밀가루 값은 뭐 계속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라면 값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장에 있는 그 물품이라는 것이 한 번 값이 오르면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대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달에 라면 한 박스 한 40개를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라면을 두 개, 한 개는 좀 적고 두 개를 넣어서 이제 계란 하나 넣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좀 가장 국민들이 많이 먹는 라면, 그리고 서민적인 식품이 바로 라면인데 그 라면 값까지도 그렇게 많이 올라버리면은 뭐 더 이상 그보다 더 저렴한 서민용 음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빵도 비싸고 나가보니까 다 비쌉니다. 그래요. 다 비싸요. 점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잘 안 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는 식당도 많아요. 새로 개업을 한 그런 식당들은 그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아예 포기하는 상가들도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에어컨 설치 그런 상가들은 아주 더울 그 시간만 틀고 옛날처럼 많이 틀다 보면은 완전히 전기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뉴스를 보니까 라면 값을 좀 내려라. 그래요. 공교육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해가 너무 공교육 내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이제 출제를 해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한다. 그 얘기가 원칙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공교육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그러니까 그 공교육만 열심히 배우면은 수능 시험에 생전 보지 못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걸 공교육에서 취급하는 수학이라든가 내용을 좀 어렵게 변형을 해서 내면은 변별력이 생깁니다. 변별력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서열 차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번별력 문제 때문에 그 공교육 교과서 내용이 없는 그 킬러 문제를 학원에서 이제 별도 공부를 해가지고 낸다. 학원에 안 다니면은 킬러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럼 돈 없는 서민 사람들은 결국은 이래저래 손해만 보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좋은 학원에 다닐 거 아니에요. 그 학원도 이제 결국은 그 킬러 문제가 있어야 학원 운영도 잘 되는 겁니다. 그 뭐 학원에 다니지도 않고 그냥 학교에 그 공교육 교육만 해도 만점 받고 다 풀어낸다. 그러면 구태여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이제 그 자기들이 영업이 지장이 있게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학원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킬러 수능 시험의 문제를 있도록 해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킬러 문제도 죽이는 문제다. 그냥 완전히 그냥 변별력으로 완전 죽이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이제 결국은 그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상 공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아주 응용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면은 변별력을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그 교수들을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전 세계에서 1위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내면은 그게 바로 그 공교육 안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킬러 문제를 가장 내기 쉬운 것은 능력 있는 교수가 아니라도 고등학교 3학년 공교육 교과 내용이 없는 한 번 생전 보지도 못한 내용을 그런 내용을 쉬운 문제도 내면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실력 없는 그 교수들이 출제위원들이 그 교과서에 없는 걸 내기 쉽거든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야 그 공교육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창안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변별력이 있게 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실력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공교육 내에서 취급하는 교과 과정을 응용을 칼날같이 어렵게 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지 않는 교회 밖 문제를 쉬운 문제도 내면은 한번 생전 보지 못했으니까 아예 패스해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시간 잡는다고. 그러니까 원래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교수들은 3학년 수리 영역 공교육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응용해 가지고도 킬러 문제를
얼마든지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들이 그마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저도 학교 다녔지만은 그 같은 그 수학 문제라도 뺑뺑뺑뺑 돌리고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아주 일부러 뺑뺑뺑 돌리면서 응용을 해가지고 어렵게 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주 비틀고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요. 그러면 그 이제 그건 공교육 교과서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든지 아니면은 정당한 그 뺑뺑 돌리지 않고 순수하게 내도 좀 차원 높은 그런 변별력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그 응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교과서 밖에 생전 보지도 못한 시험 문제라도 거기서 한두 개 내면 그게 더 쉽거든요. 그 응용 문제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좋지 못한 교수도 교과서 밖에 있는 문제를 한두 번 꺼내가지고 집어넣는 게 자기가 머리도 안 쓰고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교과서 밖에서 있는 킬러 문제보다 더 공교육에서 응용해가지고 공교육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응용해가지고 교과서 밖의 킬러 문제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 있는 교수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에. 그게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교과서 밖에서 배우지도 않은 대학교 일부 교과서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우려면 학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학원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출제하는 뭐 여러 사람들도 그 공동 카르텔 형성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